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6월 시작됐습니다. 6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잠잠했는데 다음 주에 주요 일정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8일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무역 전쟁에 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G7 정상회의 자체는 별다른 뭐 뉴스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는데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 뉴스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를 크게 뒤흔들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리 마치고 나서 자, 이번 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감리위 상임기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의 결론을 낼 것이고요.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자,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뉴스와 함께 12일 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한 번 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워낙 큰 사안인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임시회의 여는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감리위에서는 분식회계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은데 금감원과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내는 수출이 그래도 지금 워낙 잘 되고 있고 달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지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원자재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지금 달러 강세 보이면서 자, 브라질 같은 경우 헤아라 그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하면서 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환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고 브라질이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대선도 앞에 두고 있고 그 이후에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 계속해서 좀 큰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IMF에 구제금융이죠.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자, 역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뭐 신흥국으로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의 경기가 또 좋아짐에 따라서 긴축 정책을 펼치고 강달러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강달러 나옴에 따라서 이런 신흥국들 지금 다시 한번 불안감 보이고 있고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탈리아도 뭐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인도 한 차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글로벌리 좀 악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런 게 한번 크게 터질 경우 또 글로벌 증시를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 국내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요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우려가 많이 완화됐고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미국이 ZT 중국 통신업체에 10년간 미국 업체와 거래를 금지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ZT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을 통해서 좀 일단 위기를 한번 벗어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뿐만 아니라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또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요건 약간 군사적인 뭐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증시를 급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슈니까 자,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남중국해 갈등 등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요거 G7 정상회의에서도 뭐 1대6으로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 다양한 이슈들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반드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죠. 6월 둘째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화요일입니다.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열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도착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도착했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 이틀간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더 연장해서 열릴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북미 정상회담 아주 긍정적으로 뉴스 나온다면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투자할 만한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이슈가 같은 날에 있습니다. 6월 12일, 13일 FOMC, 6월 FOMC 열리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발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은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점도표를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치, 자, 점도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자, 지난 5월 FOMC 의사록을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요 점도표라는 것은 각 위원들의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도 간신히 3차례 유지됐습니다. 3차례가 조금 더 많아서 유지됐는데 이번에 뭐 한두 위원 정도만 뭐 3차례에서 4차례로 의견이 바뀐다면 점도표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죠. 국내 증시 휴장하게 되는데 자, 지방선거 열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날이죠. 6월 14일 날 유럽과 일본 ECB와 BOJ 통화정책회의 열립니다. 자, 특히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ECB가 드디어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하고 긴축정책 시작할지 이런 이슈들 나오는 좀 봐야겠고, 자, 이번에 이제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조금 나오면서 유로화가 좀 오르고 달러가 살짝 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자, 6월 15일 날 금요일 날 통신사들에게 상당히 큰 이슈인데 5G 주파수 경매가 열리고요. 자, 최저 가격이 한 3.3조 원 정도 뭐 된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큰 경매가 열리고 이것도 향후 우리나라 5G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 통신 종목들 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5G 주파수 경매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엄청 중요한 이슈 많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 FOMC 열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 있고 그 외에도 뭐 ECB, BOJ도 있으니까 뭐 각국의 선진국들의 주요 이슈들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요 외에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로 4거래일, 네, 4거래일 거래됐고요.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뭐 한 0.5% 정도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한 0.5% 정도 하락, 뭐 요 정도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다음 주 주요 이슈들을 앞두고서 약간 숨고르기 장세 펼쳐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모습 못 보이고 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고점 찍고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13일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이 되고요. 그 다음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동시 만기일인데 상당히 큰 변동성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고 6월 14일 새벽에 일단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바로 저희가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죠.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휴장되는 동안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동시 만기일 이렇게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자, 엄청 변동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요 이슈들 또 한번 열리는 만큼 테마주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치 테마주들 최근에 별로 움직임은 없죠. 이번에 지방선거가 좀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자,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테마주들, 뭐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좀 이제 한 차례 뿜어내고 나서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테마주는 좀 조심하자.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차트 이번 주에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뭐 계속해서 같은 기조입니다. 전저점 지난번에 한번 딱 맞고 나서 자, 고점 돌파 못하고 요 정도 수준 머무르고 있고요. 역시 박스권
자, 요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박스권에 지금 계속해서 있고, 지금 박스권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지금은 쉽사리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서 이제 대응한다면 박스권으로 생각을 해놓고, 자, 이렇게 저점 내려왔을 때 한번 여기서 매수해서 또 조금 올라갈 때 매도하는, 자, 이렇게 짧게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좋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큰 이슈들 많이 있는 만큼 이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위든 아래든 좀 이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놓고서 다시 순간적인 이탈해도 다시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주식시장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봤으니까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도 보면 별반 다를 바 없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닥도 이렇게 박스권이다. 박스권 상단 근처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보면 상단 근처에 있고, 요거를 지금 강력하게 뚫어낼 만한 모멘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요거를 뚫어낸다면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요걸 뚫고 올라가려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선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다, 정상적이었다 라는 판결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6월 말 7월 초쯤에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 박스권 상단 맞고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코스닥은 지금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자. 최소한 주봉상 한 21선 근처 870선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는 다음 주에 일시적인 조정 보인다면 접근해 볼 만하겠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변동성 별로 없어서 재미없는 장이었는데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4거래일만 매매 진행됩니다. 4거래일만 매매 진행되지만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증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FOMC까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이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식시장 한번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주식시장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손절을 대응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밑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등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시적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섹터들 나온다면 차익 실현하고, 특히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할 때가 왔다.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그 뉴스가 이제 지방선거와 FOMC 열리면서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테마주는 웬만하면 이제 조심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번 주 주식시장 정리하겠고요.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만큼 잘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6월 1주차 주간시장 분석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